최저임금 노동계의 첫 요구안이 나왔는데요. 가히 충격적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26.9%나 올려달라는 거예요. 26.9%. 진짜 장난 아니죠. 이게 26.9%를 올리면 여러분 이게 현장 경기가 괜찮을까요? 저는 26.9%를 진짜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아니에요. 여기 더 나아가서 중견기업까지 완전히 폭삭 망할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모두가 문 닫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충격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26.9%를 올려달라. 2018년에 역사상 저는 최고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16.4%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10.9% 올렸습니다. 26.9%는 어느 누구도 올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니 기가 막히고 진짜 코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이것을 보면 여러분 진짜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참 미쳤구나. 이제 드디어 미쳤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실제로 한번 추세별로 보실래요? 그럼 여러분 더 놀라실 거예요. 보세요. 지금 2016년부터 보더라도요. 26.9%를 올려달라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2018년 그때 저는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미쳤다. 16.4%의 금리를 올리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어떻게 자영업자가 버티란 말이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도 10.9%를 올렸어요. 그래 주고봐라 한 거죠. 실제로 그 때문에 말입니다. 2018년 2019년 진짜 자영업자들이 집단 폐업을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저도 오미래 소고기 국밥이랑 국밥집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옆집 뒷집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노동계가 12,210원 그것도 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주휴수당 포함하면 13,000원 14,000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다 망할 거예요. 다 망해. 진짜 다 망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거 보시면 진짜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세요. 전 세계가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찔끔찔끔 올릴 때 대한민국은 왕창 올렸습니다. 왕창. 무려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입니다. 최근 5년간 41.6%를 올렸어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41.6%를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간이니까. 엄청나게 올렸잖아요. 엄청나게.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힘들다 했는데 여기에다가 41.6%를 올리니까 그야말로 폭망했지요. 코로나19의 상황까지 겹치니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한참 동안은요 자영업자들이 빚에 쪼들려 살 거고요. 빚을 못 갚으면 충격이 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5년 동안 최저임금 하나도 안 올렸습니다. 그 프랑스도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7.4%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13.1%, 영국은 26%, 캐나다는 32.1%예요. 그중에 진짜 충격적인 것은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중위임금. 중위임금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월급을 받는 사람 뭐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래비를 세워놨을 때 요 가운데 되는 임금을 중위임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보니까 대한민국은 62.2%로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노조운동을 진짜 잘한 거죠.
뭐 안 주면 부셔버리니까, 안 주면 깨버리니까, 안 주면 폭력을 쓰니까, 게다가 정부도 맞장구를 치면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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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경찰이 아니었다니까요. 경찰이 죄송합니다만은 경찰이 견찰이라고 이야기해. 견찰. 그냥 망 보는 거. 망 보는 거. 경찰은요, 이게 경계해서 사회의 어떤 불안한 그런 상황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견찰, 개처럼 망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겠습니까? 노동계가 난리를 쳤으니까 올라갔던 거예요. 그 결과들이 어떤지 보실래요? 진짜 여러분 참혹합니다. 진짜 참혹해요. 얼마나 참혹하느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당장 이거부터 보시죠. 이게 참혹한 숫자입니다. 이게 참혹한 숫자.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이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요, 정규직 직원을 다 자르는 거예요. 다 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못 버티니까. 그렇게 자르니까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최저임금이 6,470원일 때 2017년입니다. 441만 3천 명이었던 것이 최저임금이 9,160원이 되니까요. 2022년입니다. 802만 8천 명까지 무려 말입니다. 41.6%. 최저임금이 늘어날 동안 주 36시간 근로자는 81.9%가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2배가 됐다는 거예요. 2배. 엄청나지요. 결국 최저임금 올리니까요. 이게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들만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최저임금의 피해입니다. 왜 이런 지표를 못 보죠? 청맹관인가요? 청맹관이 눈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을 청맹관이라고 하는데 딱 그 모양새예요. 그 모양새. 오죽했으면 여러분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졌을까요? 2001년에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람이 4.3%였거든요. 그런데 2018년 19년을 거치면서 최저임금을 못 주는 사람이 16.5%까지 늘어났다가요. 지금은 2022년 기준으로 12.7%까지 떨어졌기는 하지만 12.7%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게 여러분 최저임금을 못 주는 건 법적 위반이에요. 법률 위반이라도요. 나는 최저임금 못 주는데 일할래? 그렇게 이야기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말입니다. 10명 중에 1.2명, 1.3명은 그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을 못 줄까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최저임금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뜻입니다. 이 정도로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이렇게까지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이 사람들은 남의 나라 사는 사람들인가 봐요. 대한민국에 살지 않고 남의 나라. 그 대한민국에 살지 않고 남의 나라는 어딘가요? 달나라 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충격적인 숫자가 나온다는 것 도대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오죽했으면 지표를 있는 대로 제가 다 모아서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더 심각한 것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요. 지금대로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준다 이러면요. 자영업자 할 필요 없습니다. 자영업자 그냥 그만둬도 돼요. 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 12,210원을 적용해서 하면 월급이 255만 1,890원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말입니다. 소상공인 월 평균 소득이 233만 원이에요. 훨씬 많습니다. 22만 1,890원이 더 많습니다. 누가 그러면 창업을 합니까? 누가 사업을 해요?
대한민국 무너지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마 그렇게 무너지겠죠.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최악의 상황을 자꾸 갖다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소상공인 입장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이라는 이야기. 이거 제대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지. 이대로 말입니다.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걸 보시면 이미 말입니다. 이대로 가잖아요. 12,210원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주유수당 포함하면 한 14,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프랑스, 이게 프랑스가 15,761원, 프랑스보다 거의 버금버금합니다. 미국은요, 뉴욕 빼놓고는요, 뉴욕은 18,176원입니다. 그러나 텍사스나 모두 20개 주는 9,260원이에요. 대한민국이 더 많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최저임금 수준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여러분 이래놓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대한민국은요, 현장 경제가 완전히 박살날 겁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지금 최저임금은 올리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내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린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거든요. 제가 봐서는 차선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내리는 것보다 일단 주유수당을 없애는 거. 주유수당. 전 세계 말입니다. 전 세계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 중에 이게 나름대로 주유수당을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실제 주유수당 주는 나라 보세요. 대한민국, 트리키에, 멕시코, 브라질이에요. 우리가 사실 경제 규모로 봐서는 멕시코나 트리키에나 브라질보다 낫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유수당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주유수당 이거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주유수당이 왜 주유수당이 됐나 하면요, 이게 1950년, 1953년인가 아마 주유수당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왜 만들어졌느냐? 그 당시에는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동안 온리 다 일을 해도요, 여러분 밥을 못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국민 건강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유수당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가 하루는 쉬어도 돈을 줄 테니까 이제는 좀 쉬어라.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거예요. 유급으로 쉬는 겁니다. 그게 주유수당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없어져도 되잖아요. 지금이 1953년하고 지금하고 같지도 않을 뿐더러 현재는요, 대한민국이 주 4일째 이야기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면 주유수당은 당연히 없어져야 될 유물 아닌가요? 저는 주유수당을 없애는 것, 이게 시작이라고 보고요. 최저임금도 최소로 올리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업종별 차등화도 물 건너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차등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요. 그 사람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변화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을 거고요. 최소로만 올릴 게 바랄 뿐입니다. 저는 0.1%, 0.0점대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러고 주유수당을 없애면 그나마 기업들이 좀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국민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 저는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우리 국민들이 더 강력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